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됐고요. 통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심도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었어요. 사실 이분이 처음에는 좀 본인의 좀 신분이 있으셔서 공개를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기쁘게도 이 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그 신분이신지라 조금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셔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두루뭉실하게밖에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일단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시는 그 건물주이십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나요? 그것도 아주 그냥 큰 빌딩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시라서 수천억 대사사건을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좀 뭐랄까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냉혹하고 굉장히 그 냉철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인데, 본인 스스로도 사업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북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정말 그 엄숙한 굉장히 그 중요한 회의에서 이 눈물이 막 30분씩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막 주위 사람도 당황하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또 제 영상에 그 통일 관련된 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초년 시절에는 조금 그래도 한 중간 이상 정도는 유복한 삶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쫄딱 망하는 경험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초년 시절에 굉장히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굉장히 쫄딱 망해서, 그 처음에는 자신이 도와줬던 친척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집도 잘 데가 없어서 막 그냥 그 교회 같은데 그냥 얹혀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정말 쫄딱 망하는 경험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또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어떤 진로의 갈림길에서 이분은 살면서 수시로 뭔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 같은 그 영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고, 이분이 또 정말 그렇게 한번 조직 생활을 하면 그냥 막 몇백 명도 아닌 뭐 수천 명 단위로 밑에 거느리는 굉장히 그런 좀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아주 젊은 시절에. 근데 이제 왠지 이건 아닌 거 싶다 그래가지고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근데 마침 여러 가지 운이 맞아서 정말 그 땡전 한 푼 없는 그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초반에 약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좀 울컥하는 격한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미래 당시 보세요. 아이고,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나요? 많은 아픔을 겪고 아휴, 그 많은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 같네요. 지금 좋아요. 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겪는 과정인 것 같고, 좋아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좋아요. 힘든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미래 당시 보세요.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좋아요. 너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 네가 지금 너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네가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나중에 네가 성장하고 네가 지금 근본적으로 원했던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많이 힘들고 꼭, 아이고, 외로웠지만 아하, 네가 그 과정을 겪어야 네가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네가 이 지금 있는 이 과정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아요, 묵묵하게 이겨내려. 좋아요. 아, 에휴.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모임에서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단체에 있는 게 음, 이게 가야 할 길이 아닌 음, 새로운 길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음, 그동안 5, 6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한 걸 갖다가 모든 걸 놓는 것들이 안타깝네요. 좋아요. 그런 힘들고 고민하는 현재 에게 미래의 당신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가 현재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발전도 하지 못하고 음, 거기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음, 거기서 한 번에 더 도약을 위해서는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너한테 맞는 일이야. 망설이지 말고 빨리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렴. 자, 그리고 지금 뭔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만날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음흠, 그 사람들은 너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고 음흠, 서로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의 큰 뜻을 위해서 계획했고 태어나기 전부터 의논했던 사람들이 음흠, 때가 돼서 만나게 된 거니까 음흠, 의심하지 말고 음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같이 동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음흠. 의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자, 지금 동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씨는 북한과 관련된 얘기에는 막 깊은 마음이 건드려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내고 내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네가 아니고 남이 아니고 그 북한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이 바로 너야.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너 북한 동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한 몸이야.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현대 씨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보라고 전해주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음흠, 항상 겸손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현명하게 계속 현명하게 사업가이자 깨달은 수행자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라.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북한과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영계에 있는 분들이 말했듯이 멀지 않는 시기에 북한 동포들이 열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럴듯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씨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소한 거라도 어떤 시작부터 해보라는 걸 권하고 싶으세요? 지금
중간중간 너에게 비전이나 어떤 느낌으로 보내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리고 새로 만난 좋은 인재들이 너한테 오는 것은, 너한테 오게 된 것은 너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런 인재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 인재들과 힘을 합쳐서 동포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비전과 메시지를 전해준 존재는 누구고 왜 전해준 걸까요?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네.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분이 뭔가 새로운 어떤 갈림길 앞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아직은 뭔가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저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이제 관계에 대해서 묻고 의심하지 말라. 그 관계는 예전부터 약속된 관계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쩌면 수호천사님이 직접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호천사님이 혹시 하실 말 있으실까요? 떠오른 생각이 좋아요. 그냥 말해주세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좋아요. 너에게 중간중간 비전으로 느낌으로 줬으니 의심하지 말고 좋아요. 지금과 같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씨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북한 동포들을 돕는 리더가 되고 북한 동포들을 암으로 도와야만 되는 소명을 가진 사람. 그래요. 우리 씨는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이, 좋아요. 제가 백두산에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는데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고. 느꼈나 봐요. 내가 예전에 북한 백두산에서 수행을 했나 본데 수행을 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추위를 겪는 걸 그걸 깨닫고서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된다는 열망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너무 동포들이 불쌍해서 다음 생에 세상에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겠다고 발심을 했나봐요. 수행자인데 수행하다가 너무 북한 동포들이 불쌍해서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겠다고 소명을 가졌어. 수행을 잠시 죽고 세상에 들어와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소명을 했나봐요. 아유. 그래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독포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얼먹고서 죽어서 원한에 매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울부심이 들려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웠고 불쌍해요. 도대체 이 북한 동포들은 왜 이런 괴로운 삶을 겪게 되는 걸까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렵듯이 아하. 우리 한민족은 조선 말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간 동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나라를 뺏기고 뺏긴 조국을 찾기 위해서 총을 들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아하.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가 아하. 너무나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상에 펼치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나라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아하.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헐벗어서 괴로운 사람들의 아픔을 느껴야만이 아유. 세상을 리드하고 그들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 민족이 스스로 느끼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세계의 민족을 리드할 수 있거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 직전에 나온 말.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세상에 펼치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나라 입은 나라는 사람들의 아픔을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헐벗고 괴로운 사람들의 아픔을 느껴야만이 세상을 리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세계 민족을 리드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과정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비슷한 류의 메시지가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초년 시절에 고통을 겪은 것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그 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정확히 그대로 정확된다는 거, 우리 민족에게도 정확히 적용된다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큰 뭐랄까 울림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일단 이분이 그 전생의 이미지였는지 그 북한에서 수행하는 수행자였는데 그 북한 공포들의 아픔을 겪고 체험하고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자비심을 낸 거죠. 소위 말해서 나 혼자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야겠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장보살이죠.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의 발심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격정적인 오열하는 마음이 이렇게 토로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정말 들어보면 북한의 실상은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한 뭐 한두 끼 구는 정도가 아니라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막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듣고 안 됐다. 이런 것까지는 느낄 수 있는데 이분처럼 막 온 마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정말 오해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일부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뭔가 그 내면에 깊은 그 타고난 그런 경험과 공감이 아주 깊이 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으셨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요. 이 뒤에 그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들으면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소위 말해서 이런 괴로운 과정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나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듯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고 아하. 이제 아마 조만간에 자연스럽게 큰 고통 없이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그것은 통일 형태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일까요? 통일 형태. 그래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끔 우주가 생길 때부터 이 지구에 사람들이 생길 때부터 아하. 애비되어 있는 아하. 과정이고 이런 뼈저린 과정을 느껴야만이 우리 민족과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이 지구인이 평화가 귀하고 중요하고 얼만큼 필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다. 한민족은 어떤 점에서 이런 숙명을 받은 걸까요? 한민족은 지구를 이끌어가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지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초창기에 그렇게 강대한 능력과 중국에게 문명을 전파하고 일본을 가르치고 서양의 문명도 보낸 사람이지만 그런 위대했던 민족이지만 그런 민족이 수천 년간 유지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하. 그 강력했던 영적인 문명과 물질 문명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 예전 문명의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영토와 민족과 자존심과 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산 정상에서 나라 끝까지 다 떨어져 봐야만이 그 위대했던 역사와 민족과 영성의 중요성을 알고서 다시 밑바닥까지 빠졌다가 다시 그런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의 우리 민족의 프로그램이 수없이 넓은 땅, 만주벌판, 한반도, 또 한반도에서도 예전에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이 갈라졌고 더 이상 너희들은 분열되고 찢어져서 이렇게 갈라질 수 없고 이렇게 약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봐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영성과 위대한 민족 정신과 이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고 조만간 통일과 다시 원시 반번돼서 그렇게 위대했던 영적인 민족과 많은 영토를 회복하면서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부강한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야.
자, 여기서도 또 굉장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 예전에 우리 민족이 그 중국과 서양에도 이렇게 문명을 전파하고 엄청난 문명과 영토를 누리고 있었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너무 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너무 도취돼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10분의 1, 30분의 1으로 쪼그라들어든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 정상에서 나라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그 모든 경험을 해봐야 이 땅에 이런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자주 얘기를 드는데 그 뭐 헤라클라스니 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초년에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죠? 막 그냥 그 아기 때 막 벌어지고 막 수많은 퀘스트를 하잖아요. 그 뭐 메두사를 잡아오고 뭐 엄청난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민족이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그 정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해서도 정사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당구 시대 이전에도 훨씬 더 많은 역사였다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회의적이었는데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고대의 아포칼립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너무 그게 인상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우리의 문명이 이루어졌다. 이게 정설인데 분명히 그때는 별로 뭐 구석기 시대나 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엄청난 그런 고대의 거석 피라미드나 아니면 그 피라미드도 이전에 뭐 괴베클리 테페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문명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마야나 잉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사람 주장이 우리가 뭔가 그 역사에 대한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다. 그 이전에 뭔가 문명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잊어버린 거다. 뭐 그런 주제인 건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이 굉장히 아주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전에 선사시대에 새로운 문명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모르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법 그럴듯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우리 한민족이 실제로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유대 민족이 굉장히 세계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유태인 민족만큼이나 우리나라 민족을 대단하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고난을 겪고 6.25 때는 어땠어요? 전선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 이만한 땅덩어리 여기까지 밀려갔잖아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 땅에서 기사회생해가지고 이렇게 된 나라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수많은 그 임진왜란의 병자호란의 그 엄청난 주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동화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력이 과연 혹시 이런 역사에서 있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들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통일을 대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견해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캄캄한 밤이 지나면 해가 뜨듯이 보통 사람들은 해가 뜨기 직전까지 왜 해가 뜨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밤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동이 트고
해가 뜨듯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다시 예전과 같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것은 이 지구 문명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되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될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할 줄 알고 그 변화에 대비하고 준비할 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소수이듯이 소수인 사람은 이렇게 같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영감으로 느끼고 비전으로 느끼고 무언가 변한다는 걸 느끼고 그런 걸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리더자들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반대만 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신경 쓸 거 없어. 좋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남한 사람들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참 안타깝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고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너무 분열돼서 한민족의 영토적으로 볼 때도 예전에 그 위대했던 민족의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땅, 조그만 땅에 또 절반씩 나눠서 서로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싸우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듯이 어느 순간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이런 최악의 과정을 겪어봐야만이 그런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중요하고 빛의 밝음을 알 수 있듯이 이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민족에 있듯이 우리 한민족이 통일이 되고 잃어버린 영토를 찾고 또 잃어버렸던 영적인 각성이 된다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춰서 이 지구가 차원 상승해서 이 물질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차원 높은 이 우주 시민이 될 거야. 아하.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남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일부씩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세상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통일이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우리 한민족이 엄청난 민족이 되길 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니까 무슨 사람이 그거에
가마가 돼서 반대할 수 없이 아하. 따라가게 될 거야. 여기 있는 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애야. 근데 뿐만이 네? 말을 잘해. 뿐만이 아니고 말을 잘 뿐만 아니고 말은 뿐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걸 준비하고 있어. 좋아요. 자, 근데 또 이 과정에 또 전쟁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면 진정으로 물려고 작정했던 개는 짖지 않고 어느 순간에 달라들어서 물어뜯지만 이렇게 전쟁을 할 것 같이 하는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물어뜯을 자신도 없고 물어뜯을 마음도 없고 아하. 허장성세야. 아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다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평소같이 유비무양한 태세를 하고 있다면 북한은 스스로의 내부 갈등과 분열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 북한을 통치하는 김씨 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 김씨 일가는 어떻게 될까요? 김씨 일가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족속들이야. 남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 북한 동포들을 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김정은이 밤이 되면 북한의 항공망이 우리 한국에 스텔스 비행기가 가면 비행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잠을 편히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질 못해.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잘 먹고 북한 동포들이 고요를 하면서 잘 먹고 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불쌍해.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자기 몸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어느 순간 그 자기 몸의 밸런스를 이기지 못하고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그러는 순간에 의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정상 국가가 되는 과정을 겪어 나갈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또 이 통일은 또 국제 정세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은 자기네들 내분 때문에 우리 민족을 신경 쓸 틈이 없어. 좋아요. 자기네들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분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야. 좋아요.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고 일본도 우리 관계에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겉으로는 바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라지 않았던 미군 지도자들이 때가 되면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방해를 안 해. 때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독일이
독일 통일이 외지에서 손쓸 틈이 없이 자연스럽게 험악하게 통일이 됐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성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이익 미국의 이익 때문에 서로 간의 통일을 반대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각자의 코가 제 코가 석자여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교류에 대해서 타치를 못하고 자연스럽게 지켜만 보게 돼. 또 우리 민족이 그때 자연스럽게 막강한 힘이 생기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터치하면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릴 정도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그게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우주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던 거야. 자, 이제 사실 여기저기 전쟁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전쟁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그 채널 댓글에도 굉장히 전쟁에 대한 소위 말해서 3차 대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있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위로움이 막 극도로 고조된 적이 있었죠.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회담했던 그것만 떠올리실 건데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직전에 막 전쟁 날 것처럼 둘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막 서로 내 책상에 있는 핵폭탄이 더 크다 엄청나게 싸우고 막 그 정말 그때 막 다들 막 그 전쟁 날까봐 그 전쟁 배낭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과 그런 막 갑자기 막 협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급변했던 정말 예측 불허의 지도자인데 트럼프가 말이에요. 또 다시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거죠. 허장성세다. 허장성세다. 그 짖는 개는 물 자른다 그런 말도 있듯이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허장성세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심하면 안 되지만 틈을 보면 안 되지만 그 요즘 북한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많이들 보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북한이 지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도로를 끊기 시작했고 방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쳐내려올 거라는 공세적인 입장에 우리는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에 이런 대치상이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 휴전선에 지뢰를 깔았다? 자, 공격할 나라는 지뢰를 깔지 않아요. 지뢰는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에요. 공격할 나라는 지뢰를 깔지 않아요. 오히려 지뢰를 제거를 해야지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쪽에 지뢰가 많았던 게 방어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잖아요. 아직도 그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막 아직도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뢰를 깔기 시작했다?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많죠. 또 하나, 여태까지 소위 김정은의 그 유훈 통치라고 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의 그 어떤 유훈 통치. 그 유훈이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통일. 북한의 그 국가 정체성은 통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표현대로라면은 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공산화시키는 게 통일의 목표죠. 그런데 그런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싹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뭐 헌법에서도 통일을 지우고 이제 적대적 국가로 성립하게 했다는 거.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뭔가 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적으로 굉장히 동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지 않나요? 그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도 드러나는 거예요. 허장성세다. 오히려 불쌍하다. 또 하나 이제 주변 강국들에 대해서도 뭐 중국은 자기들 내분에 여러 가지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신뢰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 저도 여러 가지 그 고대 예언 같은 거 우리나라 한반도 예언 같은 거 이렇게 재미삼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정확히 누구 예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주위에
네 개의 신선이 한반도를 두고 바둑을 두다가 서로 싸우더니 그 두던 바둑을 놓고 다 가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주위에 있는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막 기싸움을 하다가 그냥 싸워두고 그만두고 그 두고 있던 장기알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린다.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분이 설명하는 게 지금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기가 막힌 자리인 거예요. 어떤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각자 이 땅만 가지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선들이 나가버린다. 여기서 이제 강대국들이 빠져버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무시할 만큼 큰 나라가 된다는 얘기인데, 모르죠. 그런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상상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들어볼게요. 사실 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통일하면 경제적인 충격 올 거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줄까요? 많은 통일된 걸 갖다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런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에 그런 재물의 100배 이상의 자원이라고 할까, 에너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통일돼서 우리 민족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이다면 그거에 100개의 에너지와 자원이 생겨서 통일돼서 100배로 더 잘 살게 돼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자원과 에너지를 부러워하고 그 자원과 에너지를 받아가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통일됐을 때 들어가는 거에 100배 이상 유리한 자원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통일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통일돼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살았다. 너무 부자다. 너무 좋다. 우리 민족의 80년 동안의 한과 원들이 그때 다 풀리게 돼. 누구 말대로 우리 민족이 손과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좋아할 거야. 좋아요. 자,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상담이 작년 말 2023년 12월 29일 날 상담이었고 그때 녹음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뜬금없지만 깜짝 놀랄 발표가 났었잖아요. 동해 대왕거래 유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때는 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물론 아직 그게 뭐 현실성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때 메시지 이거 있었는데?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메시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른 메시지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언뜻 섞여 있어요. 뭔가 태초부터 이 한반도에 뭔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에너지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에서는 이 한반도의 영토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자원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
여기서는 또 그런 얘기 나오고, 물론 대왕고래가 그것이 석유일지 여기서 말하는 그 대왕고래일지는 잘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그냥 저 기사만 듣고 떠올려온 것 때문에. 근데 또 그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우리 예전에 그 칠광구에서 막 석유 나온다고 막 한번 들뜬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 알아보니까 그게 칠광구에서 석유가 안 나왔다기보다 개발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 지형 분석상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석유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을 법한 지형이라는 거죠. 물론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이게 공해 약간 그 대륙붕에 걸쳐 있잖아요. 이게 누구 땅인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국제법상 일본이 불리하니까 우리는 그때 그 기술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없었고 일본은 국제법상 불리하니까 어떻게 한 발 걸쳐야겠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어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일본이 개발을 차일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국제법상 불리하니까,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우리 그게 정말 석유 안 나와서 개발 안 된 게 아니라 일본이 일부러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땅에 중국 쪽에서 뭔가 석유를 빼내가고 있는 게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면 정말 경제성이 있지 않고는 거기다가 파이프라인을 묻지 않는데, 중국 쪽에서 거기 파이프라인 칠광구 쪽에다가 묻고 빼내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카드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또 일본이 급해졌죠. 뭐 그런 상황이래요. 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걸 들 때마다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아, 우리 안에 한반도에 엄청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소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 사실 독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통일한 다음에. 그리고 사실 우리는 독일처럼 대등한 상태도 아니고 너무나 격차가 차이가 나는 상태고, 사실 좀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이 안 돼요.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상쇄하고도 많은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 근데 아직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세상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한 번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체제가 또 공산화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이미 공산주의의 맹주라는 러시아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났고,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당만 공산주의지만 실제 인민들의 삶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됐고, 베트남도 이끌어가는 리더 세력은 공산주의지만 일반 민중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 그리고 이미 현재 러시아, 중국, 또 예전에 러시아 구소련 연방들, 다들 베트남 이런 사람들 살피면 알 수 있잖아. 물어볼 필요 없이 세상 돌아가는 흐름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 좋아요. 어리석은 짓이지. 좋아요. 자, 그리고 말씀 중에 이렇게 통일이 되면 어떤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차원 상승도 이루어질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특별한, 여기서 아직 시기가 안 됐는지 그 말은 하고 싶지 않네. 좋아요. 다만 너무 영적인 게 되니까 뭐 세상이 확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냥 이미 지혜로운 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고, 좋아요. 예전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유별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느꼈는데 지금은 세상이 수행자가 아닌 사람들도 명상이라는 말을 알게 되고 수행이라는 말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생활에 예전에 몇백 년 전만 해도 수행하는 사람은 틀리고 일반 사람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사람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하루에 조금씩 본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조용히 참 자신만과 대화를 하거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면서 또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듯이 특별히 준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평소에 본인이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침묵하고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그게 바로 명상이고 영성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깨달음을 이해하고 우주의 원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쉬운 깨달음의 방법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방법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우리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명상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명상이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듯이 어느 순간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허망하다는 것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듯이 사람들의 지혜가 무르익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행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중요하는 것보다 요즘 스스로 조그만 소화약행을 추구하듯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듯이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물질보다 영적인 것과 편안함과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당연히 그런 생활이 물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물속에 점점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물이 있는 걸 모르고 듯이 느끼게 듯이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루에 자기 전에 10분씩이라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기 자신과 호흡을 깊이 하면서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때가 되면 영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영성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쉽게 영성을 느끼고 깨닫고 우주의 원리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을 알려줘서 쉽게 알게 될 거야.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씨도 앞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씨의 수행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만트라 수행을 하면서 한번 머리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민하는데 만트라 수행과 위파사나가 두 개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야. 궁극적으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트라 수행을 하면 위파사나 수행에 위반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만트라 수행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수행인 근본적으로는 하나니까 그냥 네가 순간순간 느끼는 마음 어느 순간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너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의식을 지켜보고 그런 수행을 하고 싶으면 그런 수행을 하고 또 어느 순간
만트라, 우주의 맑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만트라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그 수행을 하고, 굳이 한 가지 수행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싶을 때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만트라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트라 수행을 해. 좋아요. 그러면 이게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만트라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되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 받을 따로 없을까요? 석정훈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제가 더 주의하거나 노력할 부분도 있을까요? 지금 너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잘하시니까 지금같이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입은 마음을 지금같이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시는 것만 해도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만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다들 하루하루 생활에 힘들고 하루하루 너무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내 아픔이 최고이고 어느 누구도 나보다 이렇게 아픈 과정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대통령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다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상처가 있단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런 빛을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 어둠을 경험해 봐야 하듯이 당신들이 겪는 어려움, 당신들이 겪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런 과정을 선택해서 왔고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그 당신들이 원하는 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오고 싶어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여기에 나가면서 어떤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더라도 영계의 세계에서는 이 과정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나마로 당신이 성장하고 이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하루하루 즐기면서 이런 과정을, 힘들 때는 한 발 한 발 이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즐기면서 생활에 나가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 온,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 영혼이 더 커진 거니까, 당신이 오고 싶었던 길이니까 어차피 와서 생활하는 거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기분 좋게 생활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살 현재의 씨에게 꼭 강조하거나 전망을 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아픔도 많이 겪었지만 최근 들어서 너가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지혜로워졌다. 만날 사람은 만난 거고 지금 만난 사람들은 전생부터 만나서 같이 이번 생에서 같이 있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니까 그 만난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뜻 있는 일을 즐겁게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살면서 즐기면서 하루하루 꿈을 위해서
가치 있고 큰 걸 위해서 해야만 돼. 네가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가 백두사전에서 수행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니.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들과 너의 에너지를 합쳐서 너와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합쳐서 수백 배 증폭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추운 북한 동포들을 아낌없이 돕고 아낌없이 사랑하렴.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20년 후에 아까 느꼈던 내 사무실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저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가 끝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큰 건물에서 우리 회사의 모든 임원들과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수백 명이서 축하 파티를 하는 게 너무 좋고 가슴 뿌듯하고 너무 즐겁네요. 좋아요.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5가지 저들을 할 거예요.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의식이 들어갑니다. 넷,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좀 이렇게요. 여기까지였고요.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었죠.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이제 통일을 이루고 그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제 전 세계를 그 이끄는 리더가 될 때 이런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비유가 그 예전에는 이렇게 그 수행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냥 소수의 수행하는 사람들만 참선하고 명상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나 나나 다 이렇게 누구나 명상을 얘기하고 명상을 하게 되지 않냐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지 않냐. 이 영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때가 돼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저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참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죠? 분단이라는 이런 시련을 겪고 그 이전에 전쟁과 수많은 뭐 침공과 외침 그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런 바닥까지 경험해 봐야 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과정이 되는 거다. 왜 소위 말해서 뭔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 짧은 시기에 정말 이 짧은 시기에 너무나 다른 나라에서 한 번 겪기도 힘들 만한 일들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잖아요. 뭐 전쟁도 겪고 뭐 기아, 가난, 뭐 나라를 뺏기는 서로 뭐 분단 다 겪었잖아요. 이 짧은 시기에 지금도 사회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롭고 있어요. 이 짧은 시기에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메시지에서는 이 한국이 굉장히 좀 뭐랄까 용감한 영혼들이다. 한국에 태어날 수 있는 영혼들은 그만큼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그 경험을 아주 격렬하게 체험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이
괜히 이런 시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이 초년에 그렇게 경험을, 그 시련을 겪어야만이 영웅으로 탄생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그걸, 이런 것들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도 그런 운명이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는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통일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거보다 100배의 그런 그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떤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세 번째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우리나라가 그걸 가르쳐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크게 이 세 가지 꼭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뭐 이런 걸 다룬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를 예언을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변할 수 있고 디테일은 늘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통일이라는 그 큰 주제를 걸고 한 4번째 영상이 될 거예요. 앞에 통일 대연이라는 1탄, 2탄, 3탄이 있었고 이번에 4번째 영상인데, 저는 이번 영상이 그 모든 영상의 어떤 종합판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 영상들은 어떤 통일의 어떤 지역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거는 그 왜 이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연계의 큰 계획과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썸네일에다가 천기누설이라고 적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자, 그래서 사실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여러분들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죠? 뭐 얼마 전까지는 해도 BTS가 거의 뭐 빌보드 차트 휩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막서 뭐 그런 K 컬처가 그냥 세상을 자꾸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노래를 전 세계의 가수가 이렇게 막 부른다든가, 전 세계의 그 영화제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에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 공전에 히트를 치고 전 세계 1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괴로움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희망을.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그런 어떤 피해자의, 우리는 늘 피해받은 국가라는 피해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 작은 시간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선진국이 돼?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돼? 우리나라 주제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개념이죠. 피해자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 역사가.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 통일을 넘어서 그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사고감부터 좀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통일하려면은 뭐 돈도 많이 들어, 뭐 국제관계도 힘들어, 수많은 이유를 대가면서,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거여서.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의 틀을 깨는 것부터 우리가 더 위대해지고 강성해지는 가장 첫걸음 아닐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금까지의 그 시련들이 우리가 너무나 무슨 벌 받는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어서 영웅의 길을 세상에 이끄는 횃불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반증이라는 거,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이런 그 메시지 영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 예전에는 상상이라 했나요? 그죠? 저도 하면서 놀랐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매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영성의 때가 다가오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우리는 그 귀한 꾸는 꿈을 좀 더 크고 멋진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지엽적인 겁니다. 정말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국군이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상태의 이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무한한 잠재력과 그 거대함과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들 영상 한 번 더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좋은 시도가 되겠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메시지, 좋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뵈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